자, 이번에는 이 질량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상도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었는데 그와 연관돼서 이 질량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량 에너지 개념이 결과적으로 원자 폭탄이라든지 방사능을 이해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학적으로 약간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일반 물리학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리뷰를 조금 하고 보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뉴턴의 이 제2법칙은 여러분 알다시피 F 이퀄 ma로 표현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실제로 F는 운동량의 이 시간에 따른 미분의 형태죠. 이런 식이죠. 그럼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이 속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그래서 통상 그래서 힘은 질량 곱하기 이 가속도 dv over dt 오고 싶어서 가속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m은 시간에 따라 안 변하니까 미분 바깥으로 나오니까 결국 m dv dt 되고 이것이 바로 가속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F 이퀄 ma라고 합니다. 그런데 뉴턴의 이 정의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힘은 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일 에너지 정리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 물리학 역학 부분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일 에너지 정리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가 정의가 되었죠. 그래서 이 에너지 정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물체의 외부에서 일이 주어지면은 그 주어진 일에 어떤 비례하는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는 것이 바로 일 에너지 정리예요. 그래서 물체에 주어진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동일하다는 것이 일 에너지 정리입니다. 자,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 물체를 외부의 힘을 가해서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서 그 물체를 이동시킬 때 그 외부의 힘은 물체에 일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힘에다가 물체 이동한 거리 그래서 어떤 기회적에 따른 적분을 해주면 된다는 것을 일반 물리학에서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1차원 운동의 경우에는 이 벡터 곱이 벡터 점 곱이 그냥 이런 식으로 FDX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의 정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 일반 물리학의 역학 부분에서 배운 내용들의 일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으로 우리가 정의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대론 관점에서 봤을 때 두 물체가 정면 충돌할 때 이 운동량을 m 곱하기 이 속도로 해서 그 운동량 보존칙을 보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안 맞는데 그래서 이러한 운동량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 배운 운동량의 정의가 이 정면 충돌하는
어떤 두 물체의 운동량 보존칙을 만족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칙을 만족시키려면은 이 운동량의 정의가 이런 식으로 바뀌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상대론적 운동량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감마가 꼽혀져 있어요. 감마는 우리 앞에서 보았다시피 이 루트 1 마이너스 b제곱과 c제곱분의 1. c는 광소이고 b는 물체의 속도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론적으로 모아서 운동량은 감마 mb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운동량이 이 정의가 이런 식으로 뉴턴 역학과 다르게 정의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도 다르게 정의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일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 정리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도 P가 운동량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 정리를 상대론적 운동량에 적용을 시키면은 그래서 앞에 이 에너지 정리가 이거잖아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결국 외부에서 그 물체의 한 일과 같다는 이 에너지 정리에서 자, 일은 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자, 그래서 요 일이 결국 운동 에너지 변화와 동일하니까 결국 운동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그 물체에 해준 일과 동일하다. 이것이 일 에너지 정리죠. 이 부분이. 자, 그리고 힘이라 하는 것은 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라 했잖아요. 그래서 힘이라 하는 것은 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니까 힘 대신에 이것을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운동량은 뭡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감마 mb잖아요. 감마 mb니까 감마는 루트 1 마이너스 b제곱 c제곱은 1이기 때문에 이것이 운동량이죠. 이걸 갖다 미분을 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하면은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해보면은 이런 걸 갖다가 넣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미분을 여기에 잡아였고요. 그리고 dx는 bdt잖아요. 그래서 dx는 bdt를 잡아가지고 같이 잡으면은 dt가 떨어지겠죠. dt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걸 적분하면 되잖아요. 적분은 뭐 별로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뭐 시간 복잡한 데면 여러분 뭐 고등학교 수학에서 많이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적분하면은 이 물체에 힘이 줬을 때 속도가 0인데 이 물체가 물체 2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속도가 b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0에서 b까지가 적분 하한과 상한이고 그래서 이걸 적분해서 상한 하한을 넣어주면은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분의 1이 감마이기 때문에 감마 mc 제곱 빼기 mc 제곱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감마 mc 제곱 마이너스 mc 제곱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을 알고 있잖아요. 뉴턴의 역학 체계에서는 우리가 많이 배웠다시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런 형태로 나와서 이 과연 운동 에너지인지 의심이 들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속도가 아주 작을 때 물체가 광속에 비해서 c보다 작을 때 그 c가 b보다 상당히 클 때는 여기 아주 작은 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항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식에서 이 감마 대신에 요걸 넣어줘 가지고 요것도 앞에 떨어지죠. 떨어져서 2분의 mv 제곱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태는 이런 형태지만은 속도가 광속보다 아주 적을 때는 우리 뉴턴 역학적인 운동 에너지
꼴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총 에너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에다가 어떤 질량 에너지를 대조된다는 것이 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질량 에너지라는 그러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대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에너지는 이 운동 에너지에다가 이 질량 에너지를 더한, 물론 포텐셜 에너지 있으면 또 포텐셜 에너지를 더해야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에너지는 결국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데 어떤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질량에 관계된 질량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 상대론적인 하나의 또 다른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총 에너지는 감마 MC 적분이란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감마 MB가 되고, 우리가 뉴턴 역학 운동량 MB인데 여기다 감마가 꼽혀진 그런 형태로 상대론적 운동량이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총 에너지는 감마 MC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물체 속도가 0이면은 여기 감마가 1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마 1이기 때문에 MC 적급이죠.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정지하고 있더라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질량 에너지다 이런 게죠. 그래서 이꼴 MC 제곱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대론적으로 봤을 때 1차원 운동일 때 운동량은 그냥 감마 MB 벡터적으로 벡터 표시할 필요 없고요. 1차원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량이 이 감마 MB로 표현되고요. 총 에너지는 감마 MC 제곱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마 값은 또 루트 1 빼기 B 제곱 곱 C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요것을 여기에 넣어줘 가지고 두 식을 합쳐보면은 에너지 제곱이 P 제곱 C 제곱 더하기 이 질량 에너지 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톤, 광자의 경우에는 질량이 없으니까 여기 0이니까 E 이꼴 PC가 되고, 그래서 P 하는 것은 C분의 E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광자는 질량이 있기 때문에 운동량을 갖다 정의를 갖다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론적 운동량에서도 그 질량이 M인 경우에는 운동의 정의가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두 식을 합쳐으로써 이 광자의 경우에 질량이 0인 그러한 입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에너지로 운동량이 정의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첫 번째 강의인 콤톤 효과, 두 번째 강의입니까? 두 번째 강의에 콤톤 산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광자의 운동량을 이런 식으로 정의한 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량 에너지라는 것이 결국 그 모든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체는 에너지를 가진다는 이야기죠. 질량 에너지에 해당하는 MC 제곱이라는 그러한 에너지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핵분열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핵분열은 우라늄 235가 중성자에서 열중성자에서 충돌하면 핵반응을 하면은 이것이 핵분열하게 되었어요. 핵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우리 전기 에너지 할 때 원자력 발전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원자력 발전에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핵분열할 때, 우라늄이 핵분열할 때 에너지가 방출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데워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발전기의 터빈을 돌리는 이런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인데요. 그래서 이 우라늄 235가 중성자하고 충돌해서 핵이 분열되는데 여러 가지로 분열돼요. 여러 원소들로
이 방사능 핵종들로 분열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라늄 235가 핵이 분열되면은 뭐 이런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반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방사능 핵종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여기 예를 들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반응에서 각 입자들이 정지했다고 가정할 때, 물론 약간 움직이겠습니다는 정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지하고 있다고 정지한 상태에서 그냥 분열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나오는 에너지가 뭐냐 이죠. 어느 정도 에너지 나오느냐 그걸 한번 계산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질량의 에너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쪽 왼쪽 그러니까 핵 반응 전에 질량 에너지 합하고 그리고 핵 반응 후에 질량 에너지의 이 차이에는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질량 결손이라는 질량의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 질량의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 MC 적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질량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될 수가 있겠죠. 그 방출되는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뭐 핵폭탄에 이용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 이용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핵 분열 전에 질량하고 핵 분열 후에 질량을 비교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그 차이가 바로 질량 에너지로서 외부로 방출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자 단위에서 우리가 원자 질량 단위로서 1U라는 그런 단위를 많이 사용해요. 1U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탄소 12 질량의 12분의 1인데요. 탄소 10이라 그러면 탄소는 원자 번호가 6이잖아요. 6이니까 양성자 6개죠. 양성자 여기 있으면 6개인데 핵 안에 양성자 6개하고 그리고 중성자 6개. 그래서 핵자의 수가 12개 있죠. 그래서 중성자하고 양성자의 이 숫자의 합을 갖다 우리가 질량수라고 하는데 이 질량수가 12죠. 그 양성자 6개고 중성자 6개인 그런 탄소 질량의 12분의 1을 갖다가 우리가 1U라 해요. 그래서 1U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성자 질량, 양성자 질량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2개니까 12개의 1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약간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걸 평균한 것 값의 12분의 1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U는 1.6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성 킬로그램이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가 원자 질량 단위라고 해요. 자, 그럴 경우에 우라늄 235는 질량이 235.04 이런 식으로 U 값을 가지고요. 그래서 핵자 숫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핵자가 235개니까 그 235점 요 정도 되고요. 우라늄 236은 이 정도 값이고 크립톤 92니까 91.95가 되고요. 바륨 142고 140.90고 그 중성자 질량은 1.008664U 그러니까 1U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핵 반응에 관련되는 각 그 원소들의 질량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1U라는 질량, 이 질량이 곧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니까 1U라는 질량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 주로 에너지를 보다 일렉트론 볼트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 다 이 강의에서 일렉트론 볼트 단위에 대해서 이제 친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한 표시해 보자는 이야기죠. 1U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그러면 MC 적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M 가는 것이 뭐예요? 1.660 곱하기 27성 킬로그램이죠.
요것이고, 그 C 제곱, 그러니까 C는 3,18성 m/s니까 요거 제곱이고, 그리고 요거 줄이 나오죠. 요렇게 계산하면 MC 제곱 하면 줄이 나오는데, 그 일렉트론 볼트로 고치려면은 1 일렉트론 볼트는 1.6 10 19성 줄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눠주면 돼요. 나눠주면 931 곱하기 10의 6성 일렉트론 볼트 나옵니다. 그래서 10의 6성 이 메가죠. 그래서 메가 일렉트론 볼트. 그래서 931 MeV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질량 1U의 이를 에너지로 환산하면 질량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931 MeV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핵분열 전에 질량은 보다시피 우라늄 235 질량에다가 그리고 중성자의 1개인데 중성자 3개 나오잖아요. 3개 나오니까 하나 떨어지고 이 2연 하면 되겠죠. 3연 대신 2연 하면 하나 떨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이 크립톤의 이 질량 있고요. 91점 있고, 그 바륨의 질량 있고, 그 중성자가 요 한 개 떨어졌으니까 2N이죠. 2 곱하기 중성자 질량. 그래서 핵분열 전의 질량, 그리고 핵분열 후의 질량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차이만큼이 결과적으로 에너지로 방출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질량 차이가 핵반응 전과 후의 핵분열 전과 후의 질량 차이가 0.186U 되니까 1U의 에너지는 931 MeV라고 했으니까 이거 꿰주면은 결과적으로 173 MeV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래서 우라늄 235 한 개가 핵분열했을 경우에 173 MeV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우라늄 원자가 있잖아요. 1g, 예를 들어 1g을 쳤을 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 우라늄 235 원자가 있죠. 이것들이 핵분열함으로써 한 개당 이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니까 1g을 갖다가 1g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방출돼요. 자, 그래서 그 에너지를 원자력 발전에서는 갖다가 물을 갖다 데워서 수증기 만드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수증기를 터빈을 돌리는 데 사용해서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 관계되는 이야기는 전기에너지 부분의 이야기를 다시 할 겁니다. 자, 이것이 핵분열이고, 그 다음에 핵융합 경우에 핵융합할 때도 에너지가 방출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 핵융합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핵융합 발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응을 이용하고 있어요. 아직 뭐 성공적이지 못하는데 아마 20-30년 지나면은 핵융합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소는 중수소죠. 수소는 양성자 한 개 있잖아요. 핵 안에 한 개 있는데 이 중수소는 양성자 한 개, 중성자 한 개가 있는 게죠. 그래서 두 개 있죠. 핵자가 핵 안에 양성자 한 개, 중성자 한 개 있으니까 이 질량수가 2죠. 이걸 갖다 우리가 중수소라고 그러죠. 삼중수소는 핵 안에 양성자 한 개에 중성자 두 개가 있죠. 그럼 핵자가 3개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삼중수소래요. 그래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합쳐져서 히듐핵이 되죠. 히듐이 되고 중성자가 하나 나오는 이러한 핵융합 반응에서 이 정도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자, 앞에서 핵분열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이 핵융합 전에 질량하고 핵융합 후에 질량의 차이가 발생해요. 그 차이만큼이
E 이퀄 MC 제곱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자, 보면은 이 중수소의 질량은 2.0141065, 삼중수소는 3.0이고요. 히륨은 핵자 4니까 4.2 정도. 중성전지를 앞에서 이야기했고 인류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핵융합 전에 질량은 중수소 질량하고 삼중수소 질량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 되고, 핵융합 후에는 히륨의 질량과 그리고 중성자 질량을 더하면 되죠. 그 차이를 계산해 보면은 0.01874U가 나와요. 자, 그래서 핵융합 전에 질량이 핵융합 후의 질량보다 요 정도 크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이 에너지로 mc제곱, 델타 mc제곱으로 외부로 방출됩니다. 자, 그래서 인류의 에너지는 931 MeV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7.57 MeV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수소 하나하고 삼중수소 하나가 합쳐져 가지고 히륨 핵이 될 때 이 정도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래서 뭐 1g 같으면 상당히 많은 중수, 삼수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g의 중수, 삼중수 합쳐져 가지고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발전하는 데 사용하자는 것이 바로 핵융합 발전입니다. 이걸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은 바로 수소폭탄이죠. 그래서 인명을 살상하는 수소폭탄인데 이걸 갖다 우리가 컨트롤하자 이죠. 핵융합을 천천히 만들자. 그걸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핵융합 발전을 위해서 물리학자들이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20-30년 후에는 핵융합 발전이 성공하리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대론 관련해 가지고 이 질량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시간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한테 이 질량 에너지라는 것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